조선 왕실의 식탁은 단순히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권력, 사랑, 그리고 은밀한 스캔들이 오갔던 무대였죠. 왕의 한 끼가 때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식탁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조선 왕실의 수라상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신하의 특산물이 오르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졌고, 왕의 입맛을 책임진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인 폭군의 셰프를 아시나요? 드라마 속 연희군은 연산군을 떠올리게 하죠. 그 내용처럼 연산군은 진귀한 음식을 요구해 신하들을 곤란하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연산군 일기 속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술과 진귀한 음식을 즐겼으며 특히 과일, 고기, 해산물 같은 귀한 재료를 지방에서 진상받아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접하기 힘든 메추리, 꿩, 사슴고기, 그리고 젓갈, 건어물 등을 자주 요구했으며 특히 즐겨 찾은 것은 과일류였다고 하는데요. 복숭아, 배, 참외 같은 귀한 과일을 지방에서 수확철마다 대량으로 진상받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과일을 모두 바쳐 시중에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이 그에게 식재료를 바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왕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웠다는 소문이 돌았죠. 백성들에게는 눈물이었지만 연산군은 그것을 쾌락으로 소비한 셈입니다. 또한 영화 왕의 남자의 내용과도 같이 연산군이 연애를 즐겼다는 기록은 자주 나옵니다. 그 자리는 사실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하들의 충성과 반대를 가려냈습니다. 누가 술을 먼저 올리는지, 누가 음식을 먼저 맛보는지, 이런 사소한 행동이 충성과 반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죠. 인조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인조는 어떤 반찬 투정을 했을까요? 사실 인조는 반정으로 오른 왕이었기에 권위가 약했으며 늘 신하와 백성의 눈치를 보며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실록에는 인조가 사치스러운 음식을 멀리하고 소박한 밥상만 차리도록 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산군과 달리 소식을 하며 육류보다는 채소 반찬을 자주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콩 음식을 자주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건강과 검소함을 중시하는 성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산군과 대조적으로 연회를 자주 열지 않았고 술도 절제하며 차를 즐긴 인조. 그런 그에게도 식탁은 정치의 무대였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인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보낸 음식을 일부러 남기거나 수라상에서 특정 요리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꾸짖음이 아니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은밀한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왕의 식탁은 그 자체로 무언의 정치 무대였던 것이죠. 숙종의 시대에는 음식이 사랑과 권력 다툼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바꾼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총애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왕이 어느 여인의 손맛을 더 자주 찾았는가, 그것이 곧 권력의 크기를 의미했죠. 궁중에는 장희빈이 심어둔 상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이 만든 음식이 자주 수라상에 오르면 인현왕후 측은 자연히 밀려나게 되었죠.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 위 한 그릇의 음식이 왕의 총애와 정치적 승패를 좌우했던 것입니다. 결국 장희빈이 중전이 되고 다시 몰락한 과정에도 이런 은밀한 식탁의 권력 싸움이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속설으로는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할 때는 향이 강하고 화려한 음식들을, 인현왕후를 총애할 때는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속설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변덕스러운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숙종이 밥상 앞에서 부린 변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날은 기름지고 화려한 연회를, 어떤 날은 검소하고 단출한 밥상을 요구하면서 신하들 사이에서는 왕의 기분은 오늘 수라상에 올라오는 음식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왕실 주방의 나인과 내관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왕의 기분은 간 맞춤 하나에 좌우되었고 이를 빌미로 뇌물을 받거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도 전해집니다. 궁중 요리 하나가 신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속설도 있었죠.
이 이야기 또한 폭군의 셰프 속 유나가 연기하는 연지영의 장면이나 요리 경합을 통해 팔을 지킨 숙수들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러한 스캔들의 많은 부분이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력과 식탁이 긴밀히 얽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드라마 대장금이나 최근 유행하는 폭군의 셰프 같은 콘텐츠를 통해 왕의 식탁이 가진 상징성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이야기는 과장일지라도 왕실의 음식이 곧 권력이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진실입니다. 그들이 목숨까지 건 왕의 식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라상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공식적인 식사를 뜻합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 5번의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5시 2번의 정식 수라상과 점심 식사를 위한 낙거상, 그리고 죽과 같은 음식을 간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중 정식 수라상은 크게 3개의 상으로 구성됩니다. 주된 밥상이 올라오는 대원반, 곁들임 음식이 올라가는 곁반, 전골이나 찜류가 올라가는 책상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12첩 반상 차림으로 다양한 밥, 국, 탕, 찌개, 전골, 찜, 김치, 장류 등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오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치적 힘의 상징이 담겨 있지만 이 정도라면 식사를 받는 왕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수라상은 곧 권력으로 그들이 집착할 수밖인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식탁은 권력 다툼의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맛을 즐기는 순간에도 정치와 스캔들이 함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왕의 셰프가 된다면 어떤 요리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왕들의 수라상과 연결된 권력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역사 속 더 많은 은밀한 비밀과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신비한 기록 보관소와 함께 해주세요.